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 뉴스 제1부 정PD의 세상에 100대용은 없다는 KBS 라디오 매거진 수요일 방송분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알찬 정보를 쉽고 편안하게 생활에 더하기가 되는 즐거운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을 만나면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세상에 100대 0은 없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한번 해보시죠. 광복절입니다. 네. 저 하라고요, 만세. 네. 저 감기 걸렸어요. 혹시 네. 오늘 광복절인데 집에 태극기 개양하셨는지요? 우리 아나 전혜면서께서는. 요즘 보니까 아이들 학교에서요. 태극기 개양 인증샷을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그 이제 태극기 개양하는 날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요. 네. 태극기 개양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많이들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네. 오늘이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광복 73주년이잖아요. 1910년에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다가 되찾아온 뜻깊은 날인데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첨예한 갈등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친일 청산인데요. 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친일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때에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제에 부역해야만 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는 갈등 조장하지 말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정 PD의 세상에 100대형은 없다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지역 출신의 상반된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친일로 거부가 되었던 김갑순이라는 인물과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통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친일 부역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조금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전임 아나운서께서는 모범생이셨잖아요. 우리 지난 방송 때도 이야기했는데. 저 모범생이었나요? 네. 단재 신채호 선생님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국사 시간에 배웠죠. 예. 그렇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네. 잘 기억은 나지 않나요? 모범생이 아니었던 걸로. 근데 예. 김갑순이라는 인물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김갑순이라는 인물 사실 잘 모르고요. 네. 공주갑부 김갑순? 약간 네. 이런, 그러니까 정말 들어만 본 거지 전혀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김갑순이라는 인물이 다소 생소하실 건데요. 예. 이름이 순자로 끝나니까 혹시 여성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네. 이분은 남성입니다. 네. 네, 김갑순은 1872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공주 군청 관노 출신인데요. 당시 사또의 요강 청소 담당이었다고 합니다. 요강 청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강. 맞습니다. 네, 요강입니다. 김갑순은 아버지와 형을 잃고 공주 군청의 관노로 잔심부름을 하다가 부를 축적하여 충남 공주 지역의 부호로 성장했고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네. 특이한 점은 자신이 관노로 있었던 공주 군청에 나중에는 공주 군수로 오기도 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김갑순은 공주, 논산, 아산, 대전 등지에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1930년대 말 대전 시내의 3분의 2가 한때는 그 사람의 땅이었다고도 합니다. 공주군청의 관노, 요강 청소가 주 임무였던 관노였는데 나중에는 공주 군수로 왔고요. 네. 정말 특이한 이력인데 더군다나 대전 땅의 3분의 2가 김갑순이란 인물의 소유였다는 것도 사실은 놀랄만한 거고요. 네. 관노 출신인데 이게 진짜 인생 역전이죠. 그 시절에 더 그게 가능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만 들어봐서는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네. 이것은 실화냐? 네, 실화 맞습니다. 실화 맞습니다. 네, 마치 한편의 네. 성공 스토리 듣는 것과 같아 보이죠. 네. 이 김갑순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려 볼 테니까 판단을 해보시고요. 네. 김갑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군청의 관노로 있다가
충남 관찰사의 첩이라는 말이 좀 그렇죠. 요즘 시대에는. 네, 의남매를 맺게 된 인연으로 네. 1900년 초에 내장원이 하급 관료로 발탁된 뒤에 부여군수, 임천군수, 김하군수 등을 역임했고요. 1910년에 공주 분수로 부임했으며 한일 병탄 직전에는 종이품 가선대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상당히 지위가 높았었죠. 이후 관직 생활 중 땅 투기, 세금 횡령 등을 통해서 거액의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1910년 한일 병탄이 이뤄진 이후에는 공직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토지를 사들여 대지주가 되었고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일본 관료들과 이른바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개발 정보 등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 자본과 자원을 수탈하게 만들었던 식산은행이라고 있거든요. 네. 대전에도 식산은행 터가 있죠. 지금 은행동 대흥동 쪽에 보면은 다비치 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건물이 과거에 네. 식산은행 자리인데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저리의 고액 대출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공주 논산 일대의 황무지를 개간, 소택지 매입 등으로 시장도 새로 만들었고요. 자동차 사업, 수리 사업 등을 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긴 하네요. 부동산 개발 정보, 정경유착, 네. 투기야 횡령 뭐 이런 것들. 씁쓸하죠. 네. 그 재산을 일구는 방법이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게 많이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이후 김갑수는 일본 관리로부터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할 거란 정보를 얻고 예. 대전역을 비롯하여 이 일대 토지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막대한 부를 또 얻기도 합니다. 미리 얻는 이 개발 정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야, 이게 좀 씁쓸한 게 오늘날에도 이게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있다고 이런 얘기 많이 생각하잖아요. 다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참 씁쓸하고 안타깝네요. 네, 정경유착을 통해서 조선 총독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김갑수는 1920년 충청남도 도평위의 의원에 당선되었고요. 21년에는 중추원 참의에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대전 온천 주식회사 사장이 되어서 유성온천 개발 사업도 했고요. 또한 25척의 대형 나무배로 연결해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공주 산성교에 콘크리트 석재 교각을 건설해서 그 건설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고요. 네. 통행료 사업을 독점해서 막대한 부를 또 획득하게 됐습니다. 야, 이런 것도 뭐 사회 간접 자본 투자, SOC 네. 사업의 모습과 뭐 상당히 흡사하다고 네.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요. 김갑수는 자동차 회사 겸 택시, 운수업을 하는 공주 운수를 설립해서 운영했고요. 각 방면에서 버스, 택시, 화물 운송 등 운수업의 영업권을 획득, 도로가 각지에 개통되면서 동시에 대중교통 확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죠. 이런 행적을 봤을 때 단순히 사업가로서의 김갑수는 정말 수완이 뛰어났던 인물이라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글쎄 옳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이런 사업적인 성과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사업 수완이 좋았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걸 네. 이용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김갑수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는 다른 친일파들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흥하보국단, 조선임전부국당 이런 전쟁 지원을 위해서 조직된 각종 친일단체의 임원을 맡기도 했고요. 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 공로자 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기도 한 대표적인 친일 인사입니다. 김갑수는 또한 창씨 개명을 통해서 이름을 가네이 고준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가네이 고준. 오늘 광복절인데요. 가네이 고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네. 더구나 이런 사람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부호였다는 사실이 아마 많은 분들,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화가 나지 않으실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갑수는요. 더 있어요? 그 오남사녀의 자녀들을 모두 세도가의 자녀들과 결혼시킨 남다른 인맥 관리 기술로도 유명했고요. 예. 박영유의 신복으로 도지사를 지낸 이규환, 윤치호의 사촌 동생이 윤치오, 이완용의 손자 이병길 등 이름난 친일파 인물들뿐만 아니라 독립운동했다고도 알려진 대한민국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등 여러 인사들과 두루 사돈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친일 역사 청산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거 인물들을 살펴보면 친일 행적을 한 사람들과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인맥이나 혼맥에서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안타깝게도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 지역 출신 인물 중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던 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우리 지역인 대전 출신이십니다. 네, 한 가지가 있잖아요. 중구 네. 어남동에. 맞습니다. 네. 신채호 선생님은 나라를 빼앗기자 애국지사들과 협의해서 1910년 4월 중국으로 망명해서 일제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언론 계몽운동과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 등을 하셨는데요.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에도 참여를 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좀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크게 성토하면서 임시정부와 결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신채호 선생님은 무정부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고 일본의 관공서 등을 폭파하기 위해서 폭탄 제조소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가 체포되어서 7개월간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재판에서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취하는 수단은 모두 정당한 것이니 사기가 아니고 민족을 위하여 도둑질할지라도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 없다라고 답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조선총독부 경찰에 다시 체포되어서 치안유지법 위반, 유가증권 위조 이런 혐의로 10년형을 언도받아서 리순 감옥에 수감된 뒤 독방에서 뇌일열 등으로 쓰러져서 방치되었고요. 사흘 뒤인 2월 21일 감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뇌일열, 동상, 영양실조, 고문 후유증 등으로 향년 57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두 인물이에요. 근데 상이하게 다른 행보. 그게 또 안타깝고요. 네. 안타까움의 정도가 좀 다를 겁니다. 둘 다 안타까운데 좀 상반된 느낌이 있죠. 그럼 여기서 아주 평범하지만 어려운 질문 하나 제가 전임의 아나운서께 드려볼게요. 만약 청취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면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전 이제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드라마 네. 같은 데 보면. 그러니까 물론 친일행위라는 거 자체는 정말 나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뜻 내가 독립운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는 그 누구도 어렵지 않을까. 물론 간혹 그런 분들 계시겠지요. 네. 하지만 그러니까 뜻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우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더 급하거든요. 급선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말이 쉬워서 독립운동이지 만약에 나한테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은 정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우리 전유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생존을 위해서 김갑순이라는 인물이 과연 친일행위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었고 그걸 또 유지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사는 거나 생존의 문제와는 좀 다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욕심, 그러니까 탐욕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김갑순을 비롯한 많은 친일 행위자들이 했던 짓들을 보면은 그건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중요하겠죠. 콜라보아스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잠시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정말 처절할 만큼 단죄를 했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네. 콜라보아스용은 영어로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협력자. 예. 그러니까 그 단죄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친일 세력들이 여전히 정계, 재계에 많이 남아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적하면 이른바 빨갱이, 종북 이런 이념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다는 그런 프레임 싸움을 장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었고 그걸 되찾는 데에는 좌익, 우익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이 좌익 우익으로 서로 이념을 나누어서 자신들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을 쇠뇌시키고 싸움 붙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지위를 더더욱 곤고히 했던 그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 스스로가 조금 더 우리 역사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올바른 주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대 철학자 플라토가 이런 말을 했었죠.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자들의 지배를 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이죠. 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꼭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 73주년.
맞이해서 우리 지역 출신의 대표적인 그런데 잘 알지는 못했던 친일 인사인 간해이 고준, 김갑순 그리고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삶의 비교를 통해서 역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님 다음 주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